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KH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KH님.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또 다시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드릴 얘기는 두 가지 정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호,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KH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KH예요. 이번에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정 큰 지역만 말씀드리자면 전라도의 어떤 정말 시골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들었어요. 어제 듣고서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이거를 제가 들은 지인에게 이걸 내가 내일 한번 얘기를 해도 괜찮냐 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고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뭐길래? 예.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는 원래 서울에서 살다가 집이 갑자기 어려워서 전라도에 있는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작은 시골이냐면은 집이 총 7가구밖에 없다고 하면서 엄청 작은 시골이고 그다음 저수지가 하나 있대요. 근데 그 저수지가 유명하기로 그 사람들이 자를 엄청 많이 하러 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땅값도 엄청 쌀 뿐더러 주변 사람들도 방문객이 오면 엄청 인색하게 군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엄청 무더운 여름날이었대요. 여름날이어가지고 마루에서 왜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년도만 돼도 대문 밖에 다 열어놓고 그러고 그냥 자잖아요. 여름밤에 이제 할머니랑 그 친구랑 그 친구 형, 어머니 아버님은 지방으로 일하러 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 친구랑 그 친구 형은 밤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대요. 자고 있는데 새벽쯤에 잠깐 눈을 깼어요. 그 친구가. 할머니랑 형이랑 마루에서 자고 있다가 잠을 깼는데 그 창문들이 왜 블러 처리되어 있는 창문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마인크래프트처럼 이렇게 자글자글해 보이는 그런 창문이었대요. 예. 거기 밖에 어떤 여자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형체가 가늠을 했던 게 머리가 길고 그냥 흰색 옷을 걸치고 있는 여자가 멀뚱히 정말 두리번 거리며 서 있대요. 그 형태 보니까 정말 무서워서 처음에는 꾸미겠거니 했는데 근데 계속 한참을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할머니를 깨우면 혼이 날 것 같고 어린 마음에 형을 깨웠어요. 형을 깨우니까 형이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형 좀 빨리 일어나봐 했더니 정말로 너무 쥐잡듯이 흔들어도 안 일어나고 뺨을 때려도 안 일어나고 하다가 할머니가 그 소리 듣고 시끄러워서 깨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는 이 시간에 뭘 형을 쥐잡듯이 패고 앉았냐. 할머니 저거 안 보이냐고 하면서 창문에 서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겁도 없으셨는지 창문을 확 여시더래요. 근데 진짜로 한 40대 중년의 여성분이 엄청 울면서 서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젊은 처자가 왜 여기서 서 있냐 했더니 그 여자가 엉엉 울면서 남편 좀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아니 무슨 남편?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남편이랑 자를 하려고 여기 저수지를 왔는데 예. 나는 빠져나오고 남편은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다. 어머. 근데 그 친구 집이 아까 7가구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제일 끝집이에요. 7가구 중에 가장 끝집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저수지랑은 가장 거리가 있는 곳이죠. 그 친구도 어린 생각에도 왜 굳이 여기까지 왔지? 7가구나 거쳐서 거리가 꽤 될 텐데? 근데 할머니는 그걸 가만히 들으시더니 가자, 한번 가보자라고 하시더래요. 아니 할머니 무서워 가지마 이랬더니 할머니가 뭐에 홀린 듯이 가봐야겠다. 저 여자에 따라서 가봐야겠다 하는데 뭔가 느낌이 뭔가 남편이 잘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다급함도 있어야 되고 안절부절한 초조함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가지마 했는데 결국에 나서더래요 할머니가. 그때까지도 너무 무서우니까 형을 깨워도 형은 뭐에 홀린 듯이 안 일어나고 소리를 치려도 막 울음을 끌어도 형 아무 반응이 없다가 한참 뒤에야 할머니가 돌아오시더래요. 울면서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 할머니 무서워 죽는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오시더니 너도 봤지? 이러시는 거예요. 뭐? 그 여자 너도 본 거 맞지? 맞아 그 여자 계속 서 있었어 하니까 할머니가 막 뛰어가면서 이거 빨리 구급대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구급차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여자가 아니래요. 그냥 가만히 가면 된대요. 그럼 저기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막 뛰쳐갔죠. 뛰쳐갔는데 정말로 저수지에 하나 떠 있는 거예요. 남성 시체가 하나 떠 있었고 할머니는 다급하게 아가씨 보고 여기 있으라 하고 옆집에 찾아가서 바로 전화를 했죠. 119랑 112랑 와가지고 아가씨 손을 잡고 막 오기만을 기다렸대요.
근데 아저씨가 같이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빨리 손짓하면서 오시라고 빨리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를 건졌는데 이미 사망한 후였죠. 그래서 경찰이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셨냐고, 어떻게 알고 신고를 하셨냐고. 아니 아까부터 나랑 일단 처자가 알려줬다고. 그 처자가 우리 집 와가지고 저기 도 있고 하니까 자기 남편인데 빨리 구해달라고. 근데 경찰관이 하는 말이 굉장히 어이없게 쳐다보더래요, 자기를.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할머니 아까부터 혼자 계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둘러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헛것을 본 건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도 봤다 그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자마자 형이 일어나더래요. 형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할머니는 화가 나신 거죠. 그렇게 난리법석이 떨었는데 다 큰 형이라는 놈은 쳐 자고 있으니.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경찰 조사를 어쨌든 신고자니까 받으셔야 됐어서 한번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밝혀진 건 뭐였냐면은 일단은 착한 거는 남성 혼자가 맞았어요. 근데 부인도 거기서 착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5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이제 과연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의 시체라도 찾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라는 얘기를 하고 끝내더라고요. 와, 무섭네 이거. 저 이거 듣고 진짜 무서웠어요. 예. 5년 전에? 5년 전에 와이프가 그 저수지에서 자살을 했고 남편도 거기 와서 자살을 했고 근데 경찰 조사를 받아보니 그 남편은 그날 자살한 게 맞고 와이프는 5년 전에 그 저수지에서 자살한 거죠. 근데 그 저수지를 제가 밝히지는 못하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저수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봤을 때 아마도 이거 여기서 한번 얘기가 나왔을 것 같다. 하도 자살이 많은 곳이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누군가 했을 것 같은 조바심은 있는데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부대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돌빈이 100만 유튜버기도 하시고 제가 거기 한번 사연 채택돼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그럼 자기 얘기 좀 해달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한 얘기인데 그 친구가 그 부대에서는 굉장히 기이한 일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총 2가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굉장히 가슴 아프면서도 조금 소름이 돋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관심병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군대는 다 묵인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잖아요. 언론에 나타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좀 전설 같은 전설이 있었대요. 새벽이면은 항상 전화가 온다. 몇 날 며칠이면은 새벽에 전화가 온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이제 짬이 차가지고 당직병을 하게 된 거죠. 당직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제가 좀 가명을 써서 전화 안녕하세요. 저 똘비 엄마인데요. 똘비 잘 있나요? 이러면서 물어보더래요. 이 시간에 새벽에 전화를 하는 부모님이 아무리 요즘 각성 부모님이라도 해도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잠깐 돌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하고서 당직사관한테 보고를 했대요. 당직사관님이 누구라고? 그러니까 똘비 어머님이시라는데요. 그러니까 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해서 그냥 전화를 끊으면 된대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어머님이랑 아니야 끊어 그래서 끊었더니 하는 말이 작년에 죽었던 그 고문관 병사의 어머님이다. 정신이 좀 나가셔가지고 항상 특정 시간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애가 잘 있냐 택배를 보냈는데 답장도 없다 이러면서 새벽에 전화 오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엄청나게 소리 지르면서 울더래요. 우리 애가 죽었는데 잘 있냐는 거짓말을 왜 하냐는 둥 이런 식으로 획가닥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짧게 하나가 있었고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슴이 아프긴 했었어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우리 애가 잘 있냐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과연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직접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명 랜턴 귀신이라고 소문이 돌았는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군대에서는 동초근무라는 게 있습니다. 동초근무 같은 경우는 특정 무기고나 아니면 특정 지역을 돌면서 체크사항을 체크하면서 도는 근무를 동초근무라고 하는데 이게 야간에 친구가 동초근무 순번이 돼서 자기 후임이랑 이렇게 올라갔더래요. 자기는 무기고 쪽 돌고 오는 거였는데 1초소에서 2초소 넘어가는 길이 굉장히 외진 곳이고 산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랜턴으로 딸깍딸깍 비추는 거죠. 그래서 뒤로 돌아왔더니 이제 후임이니까 뭐하냐 너 이랬더니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러니까 랜턴을 왜 켜 임마? 그러니까 저 랜턴 안 켰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화낸다고 하고 또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랜턴을 딸깍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어왔죠. 친구 화를 냈어요. 욕을 하면서 야 너 랜턴 켜지 말랬지.
저 진짜 안 폈습니다. 그럼 내가 뭐 거짓말해?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갈굼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그 후임은 억울한 거죠, 자기는. 진짜 안 폈는데. 근데 또 친구도 얘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씨 뭐야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 이제 친구 이름을 돌비상 형님 이렇게 말하더래요. 뒤로 돌아봤죠. 근데 혹시 제 뒤에 누구 있습니까? 이러더래요. 뭔 소리야? 제 뒤에서 누가 랜턴 켰습니다. 그래서 장난치는 줄 알고 자리 바꿨어요. 자리 바꿨더니 뒤에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랜턴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정말 소리도 없이 야 지금부터 아무 말 하지 말고 가 이러고 정말 빠른 속도로 내려왔대요. 그러고서 나서 이제 근무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는데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당직 사관님도 열이 받은 거죠. 그런 일을 얘기했더니 뭐 이 새끼 장난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너 같은 놈들 지금 한두 명 아니라고. 어떤 때는 불침모 쓰는 게 세탁기가 돌아간다고 돌리지도 않던 세탁기가 돌아간다고 보고가 오고 예. 불침모 근무 쓰는데 인원수가 10명인데 11명으로 체크해서 보고하는 일도 있고 그 부대가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야. KH님은 짧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언제 오시나 또 기다리게 되는 그런 참여자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간결하지만 임팩트를 남기는 그런 참여자분이신데 오늘도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KH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KH님께서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KH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KH예요. 엄청 뜨거웠던 여름이었고 8월 중순쯤에 지역도 기억나고 위치도 기억나고 굉장히 명확하게 기억나고 또 더 신기했던 거는 그게 보면 대낮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소름 돋는데 여름 맞이해서 여자친구 뭔가 같이 계곡을 놀러 가고 싶다 해서 충주였나 제천 쪽에 있는 어떤 계곡을 놀러 갔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계곡 같은 경우는 캠핑장도 따로 옆에 비치가 되어 있고 이야, 예. 더군다나 캠크닉이라고 하죠. 캠핑 장비를 들고 피크닉처럼 하는. 저희는 그쪽으로 방문을 했는데 오픈런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주말에 또 같이 갔죠. 정말 열심히 달려가지고 갔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8시 반 정도에 도착했는데도 예. 그때 아마 좀 준성수기 느낌이었어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도 운 좋게 딱 주차자리 한 곳이 있어가지고 운 좋게 딱 거기다가 됐죠. 네. 근데 제가 주말에 좀 습관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늦잠을 많이 자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전날 금요일 밤에는 한 11시에 자서 다음날 12시쯤에 일어나고 그래야지 다음 주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날따라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까 몇 시간 못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곡에 도착해가지고 일단 내가 너무 피곤하다, 운전도 너무 장시간 한 것 같고 그래서 자고 싶다 해서 여자친구가 오빠 자라 해가지고 잤습니다. 근데 물에 들어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좀 오한이 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피곤한 탓이겠지 했는데 그래도 1시간 정도를 약간 쪽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오빠 저기 계곡 엄청 깊은 데 찾았다. 거기 한번 가보자. 근데 다른 곳에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계곡 밑으로 내려가서 한 3분 정도 걸어서 가보니까 사람도 한 가족 정도, 가족 구성원이 딱 아버지, 어머니, 딸 2명 이렇게 있고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무 핫플레이스다 하고 잘 놀고 있는데 정말 낌새도 못 차렸는데 어떤 꼬마애가 물총으로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총이 어떤 물총이었냐면은 예전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자주 봤었는데 대나무 물총이라고 해가지고 통나무에다가 나무 길쭉한 막대 꽂아가지고 물을 뿜어내는 듯한 대나무가 있어요. 예? 이런 대나무 물총을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오이? 저 어릴 때도 없었던 건데 그런 거 갖고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거 갖고 있지? 저런 거는 옛날에 일본에서나 있었던 물총인데 이러면서 제가 호응을 해줬어요. 그 위치가 어떠냐면 저 물속에 있다가 잠깐 너무 차가워서 햇볕 좀 쐬야겠다고 큰 바위에 올라갔는데 제 그 뒤에 있었습니다. 예. 그 남자가 물총을 갖고 이렇게 우와 너 진짜 멋있는 물총 갖고 있다 이러니까 얘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저씨 이거 볼래요? 이거 엄청 잘 나가요 하면서 자랑도 잘하고 도침성도 굉장히 좋았어요.
어린애가 되게 부침도 좋고 애도 착하다.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말도 잘 걸고. 예. 그래서 친해졌죠. 저는 워낙에 애를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애랑 되게 재밌게 놀다가 근데 너 아버지랑 엄마는 이러니까 말을 돌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너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하니까 아저씨 저기 물고기들 엄청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 좀 회피하는구나. 물고기 어디 하면서 저도 또 쫓아가지고 또 찾아봤죠. 그래서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저씨 근데 여기 물 너무 깊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또 말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뭐 말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도 굉장히 귀엽다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가족 한 단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가족의 자녀인 줄 알고 그 가족을 쳐다봤는데 저를 굉장히 이상한 듯이 보고 있더라고요. 뭐랄까 왜 저러지? 이런 듯한 느낌으로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저렇게 쳐다보지? 이러고 해서 한참 놀다가 애가 그런 걸 물어봤는데 계속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예. 걱정스럽게 얘를 두고 갈 수도 없고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집에 가야 된다고 우리 밥 먹고 집에 가야지 오빠 이러길래 가자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제 다리를 딱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게 손과 끌어안는 게 아니고 손이랑 발을 같이 끌어안는 나무에 코알라가 매달리듯이 그렇게 제 다리를 붙들어 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가지 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아저씨 이제 가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보자 하니까 가지 마요 계속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쎄해가지고 어떻게든 뿌리치고 나와야 했어요. 아무리 애기라지만 애가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많아도 8살이고 어려서 6살인데 성인 남성이 아무리 붙들려 매어 있다고 해도 움직이는 게 힘들진 않잖아요. 조금의 버거움만 있을 뿐이지. 근데 다리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 친구가 굉장히 말랐어요 또.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아유 안돼 아저씨 가야 돼 무거워 이러면서 가는데 이것 말고 또 느껴진 게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차가운 물에서 놀고 있다고 한들 살이 닿아있으면 따뜻함이라는 게 몸의 체온을 갖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맨살과 맨살이 부딪히면 이 따뜻함이란 온기가 있잖아요. 그게 아예 없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뿌리치고 약간 그래도 마음은 열려서 아기인지라 뿌리친다는 게 말이 뿌리쳤다는 거지 굉장히 살짝 밀어내면서 나왔어요. 근데 애도 마지못해 떨어지면서 물속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또. 아주 잘 가요 다음에 봐요 이러면서 왔어요.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여자친구한테 쟤는 왜 엄마 아빠도 얘기 안 하고 이름도 얘기를 안 할까 이러면서 왜 저 가족들은 나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지? 하는데 여자친구는 자기도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뭔가 저 아이가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 정도 올라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잡은 자리에서 그 위치가 제대로 보여요. 저희가 놀던 지역에 가드라인 쳐 있어가지고 넘어가면 안 되는 영역으로 돼 있어요. 더 이상 깊어지니까. 올라와서 애는 잘 있나 해서 봤는데 없더라고요. 아까 심지어 그 가족 단위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헛것을 본 건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로 그 사이에 순식간에 사라진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올라와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가족 단위가 어떤 대화를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다음에 제일 미심쩍었던 건 그거죠. 아무리 아이고 아무리 찬물에서 오래 놀았다 치더라도 그 온기 같은 경우는 다리에서 느껴질 텐데 차가움이란 것도 안 느껴지고 따뜻함이란 것도 아예 안 느껴졌거든요. 그러고서는 굉장히 미심쩍었죠. 근데 더 신기했던 건 뭐냐면은 햇볕 쨍쨍했거든요. 다 놀고서 그때 햇볕이 쨍쨍하다가 비가 엄청 내릴 때였어요. 정말 농담 아니고 저희가 차에 타서 출발해서 주차장에 나오는 순간 폭우가 떨어졌거든요.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도중에 산을 못 내려가고 멈췄어요. 비가 그치기를. 그러고서는 한 20분 정도를 그렇게 멈춰 있다가 다른 차들도 다 못 나가고 그 계곡가는 금방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계곡 부풀어 오르는 거 실제로 보신 적 있나요? 순식간에? 그거 진짜 장난 아니던데? 정말 금세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우리 이거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났다. 정말 자칫하다 거기서 못 나왔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집에 왔죠. 뭐 미심쩍은 거는 다 제껴두고 집에 가야 되긴 하니까 열심히 서울로 돌아와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또 제가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요번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아이가 나를 잡고서 놓아주지도 않았고 이름도 얘기하지도 않았고 제가 의상차기를 얘기 안 해줬는데 아이의 의상차기가 어땠냐면은 그 하얀색 난닝구 아시나요? 그 하얀색 난닝구에다가 꽃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시대 배경상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 애들 어머니들이 뭐 래시가드 입히고 뭐 살 탈까 봐서 긴 거 입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입고 그냥 란닝구에다가 꽃 모양의 반바지 이렇게만 입고 있으니까 또 게다가 그 대나무 물총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오래된 친구구만.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저한테 말씀하시길 귀신은 말을 안 한다 그랬어요. 예. 근데 뭔가 해코지하려거나 그런 귀신은 말을 한다고.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일인데 걔가 말을 하더라. 근데 어머니가 아마도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이 생각하기에 매년 초마다 사주 같은 걸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사주를 보러 특별히 갔대요. 근데 올해는 유독 물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뭐 개울가, 바다, 강가 이런 데도 가지 말고 물을 웬만하면 피해 다녀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너 그거 물귀신이라고. 너 그때 못 나왔으면은 너 그날 떠내려 죽었다고. 저도 그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날 제가 약간 어머니 탓을 했죠. 아니 그걸 이제 얘기해주면 어떡하냐고. 애초에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 다음부터 제가 물놀이를 안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경험이기도 하다. 네, 일단 대낮이었다는 게 굉장히 저도 웬만하면 봤던 것들은 다 새벽 시간, 자정 시간이 조금 넘은 시간, 예. 다 그 시간이었는데 대낮에 저만 본 것도 아니고 제 여자친구랑 같이 봤다는 게, 여자친구랑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직까지도 과연 그게 정말 뭐였을까? 이런 미심쩍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그냥 선명하게 보이니까. 네, 정말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의심할 수조차도 없었던 거죠. 너무 기이한 거죠. 저건 분명히 사람인데 예. 모든 상황들이 말이 안 되니 저건 정말 사람이었을까? 귀신이었을까? 물귀신이었을까? 이야.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 행색을 보니까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오래 거기 왜 묶여 있는지, 물귀신이기 때문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순진무구한 아이의 형상을 믿을 수가 있을까? 특히나 아마도 사람을 해야 하는 물귀신이라면 둔갑하는 거야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이가 부침성도 너무 좋았고 너무 착했어요. 네. 정말 너무 착해서 요즘에 이런 애들이, 아무리 애들은 다 이쁘죠. 다 이쁜데 낯가리고 어머니들이 좀 유별나게 키우다 보니까 이런 좀 방어적인 기세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요즘 아이 같지 않고 너무 사교성도 좋고 씩씩하기도 하고 했었던지라 거기에 거의 홀라당 넘어가듯이 넘어간 것 같아요. 홀리는 거는 순식간에 홀리는 거니까 사실상. 여자친구도 그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가 애를 좋아하는 건 아는데 약간 좀 못 벗어나듯이 노는 것 같아서 자기는 좀 걱정을 했대요. 그게 무서운 점이지, 그게.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여자친구분이 잘 보신 거네, 그 부분은. 근데 여자친구한테 진짜 한 번도 안 가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하다, 확실히. KH님이 잘 홀릴 타입이니까. 그런가 봐요. 예, 타겟팅을 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이거는 여자친구 이야기입니다. 여자친구 집이 딱히 그렇게 터가 안 좋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시설은 좋거든요. 예. 근데 터가 별로 안 좋아요. 여자친구가 워낙 기도 약하고 또 여자친구도 아무래도 좀 IT 쪽 종사자다 보니까 일도 힘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가위를 굉장히 자주 눌려요. 아이고, 그 예. 가위를 눌리는 경우가 다 똑같아요. 어떤 남자가, 정말 검은색의 남자가 자신의 몸을 엄청 주무른다는 거예요. 엄청 주무르고 마지막에 목을 든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조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날 저희 급하게 부른 날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본가에서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여자친구 혼자 사다 보니까 제가 여자친구 집에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가면. 계속 저도 잠을 설치고 딱히 가위를 눌리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근데 저도 잠자리가 굉장히 안 가리는 편이거든요. 예. 정말 머리만 기대면 누워서 잔다라는 소리가 아마 저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 싶은데, 유독 여자친구네 집에서 잠만 들면은 계속 중간에 깨고 그 다음날이 너무 피곤해요. 온몸이 찌뿌둥하고. 근데 여자친구가 투룸인데 침실이 있고 작업실, 컴퓨터가 놓여있는 작업실이 있고 거실이 있고 그럽니다. 예. 침실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타닥타닥타닥 소리가 나더래요. 봤더니 그 기계식 키보드 자판 소리 아시나요 혹시? 오, 알죠. 그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가위가 눌렸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깨야겠다 해서 눈을 떴는데, 아무리 가위가 눌렸더라도 눈을 떴어 사람이 꿈에서 깨면은 그걸 알잖아요. 현실이다, 뭐 이게 꿈이다라는 자각이 있잖아요. 이건 현실이더래요. 근데 분명히 자기는 컴퓨터를 꼈는데 몸은 못 움직이고 침실이랑 약간 기역자예요. 침실 쪽에서 거실이 보이고 거실에서 들어가야지 문이 있는데 문 쪽은 안 보여요. 문이 안 보이고 거실 벽이 있고 기역자로 들어가야지 작업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침실은 거실이 보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침실에서 작업실이 안 보입니다. 그 기억자만 보이는 거지. 너무 이게 타닥타닥 소리가 나고 그 작업실에서 불빛이 나오고 있더래요. 컴퓨터 불빛이 나오고 있길래 자기는 분명히 껐는데 키보드 소리가 또각또각 이 소리만 나다가 이제 여자친구가 그걸 보고 작업실 쪽으로 목을 돌렸더니 또각또각 이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몸을 움직였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그 순간 아까 기억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매번 보던 그 검은색 사람의 형태의 머리가 바닥 쪽에서 이렇게 쓱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누워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왜 거실에서 TV 뭐 하나 보려고 누워가지고 일어나기 귀찮아가지고 문으로만 고개를 빼꼼 내미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쓱 나오더래요. 그거와 동시에 또각또각 소리와 동시에 이 웃음소리, 남자가 비웃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어떻게 하다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검은 물체가. 이거는 그때부터 여자친구가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꿈이 아닌가? 꿈이겠지 하고서 정말 소리를 악 하면서 질렀어요. 악 하고 질르니까 정말 무슨 꿈같이 슥 하고 사라지더래요. 꿈같이 슥 사라지더니 일단은 결과적으로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고 컴퓨터는 켜져 있고 자기는 분명히 껐는데 그래서 저는 그 컴퓨터 껐다고 착각했지. 아니라고 자기 그딸 너무 컨디션 좋아가지고 컴퓨터 작업하다가 다 종료까지 누르고 그러고 나온 거라고. 모니터까지 껐다고. 근데 모니터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 얘기 듣는데 옆에서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와, 예. 원래 제가 같이 잘 못 자요. 이게 뭐랄까 같이 자면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말을 쓰자고요. 지금 침실에서 잔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듣고 나서는 항상 침실에서 그냥 같이 자는 그치. 왜냐면 KH님은 거기에 보일 거 아니에요. 말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쪽 못 보겠더라고요 이제. 아니 그러면 그 여자친구분 그 집 터가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여자친구가 일단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알아보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있다 보니까 반전세거든요. 네. 계약 기간도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거 주인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가 욕먹을 것 같다고. 일단은 여자친구가 여기가 거의 다 2년 계약만 하다가 여자친구가 처음으로 3년차 계약을 한 거예요. 네. 주인 할아버지도 근데 월세나 보증금 이런 걸 한 번도 안 올렸대요. 근데 그거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것까지는 뭐 월세 잘 안 맞춰지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한 거니까 그렇긴 한데 도대체 동네가 어딘지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큰 지역은 예를 들어 뭐 인천, 서울, 경기도 이렇게 크게만 보면 어디일까요? 서울이고요. 서초 서울. 쪽입니다. 서초구면 월세가 안 나갈 수가 없는데 절대. 근데 시세 대비 싸긴 합니다. 싼 데는 시세 대비 많이 싸요. 싼 데는 이유가 다 있죠. 있다. 예. 절대 임대하는 사람들이 싸게 내놓지 않거든요. 네네, 맞아요. 특히나 강남 그쪽 서초 쪽은. 일단은 KH님께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중간중간에 털이 바짝 섰습니다. 저도 팔에. 네, 저도 여자친구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소름이 돋아가지고 저는 이제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어서 그거는. 아무튼 오늘 KH님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자주 와주세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일이 좀 바쁜 시즌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도 시간 나실 때마다 짧게라도 꼭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KH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또 어떤 섬뜩한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KH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음색이 좀 더 뭔가 두꺼운 느낌이네요? 아니요,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목이 좀 많이 안 좋으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날씨가 알겠습니다. 급변해가지고. 맞아.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KH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KH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길진 네.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이야기인지 차근차근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대십니다. KH요!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점에 작은 누나랑 큰 누나랑 함께 겪었던 일입니다. 네.
그때 작은 누나가 제주도에서 대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작은 누나랑 저랑 큰 누나랑 나이 차이가 꽤 나다 보니까 저한테는 큰 누나죠, 엄청. 그래서 항상 어려웠던 누나인데 어머니가 하루는 큰 누나랑 같이 제주도를 갔다 와라, 작은 누나를 보러. 그래서 너무 가기 싫죠. 중학교 2학년 때면 사춘기 때이고 예시간이 중요한데 거기 살아가서 뭐하나 이 생각도 들고 그래도 되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주도 가면서도 정말 너무 싫었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이라면 엄청 잘 다닐 수 있겠죠. 근데 중학교 2학년 사내 아이가 어디 거기 가서 재밌게 놀만한 게 있겠어요. 예. 그래도 간 김에 가족이라고 누나들이랑 밥도 먹고 이것저것 놀기도 하고 하다가 작은 누나가 집에 가자. 작은 누나가 그때 제주도에서 차를 몰고 다녔거든요. 집에 가서 자자 해가지고 12시가 넘었어요. 그때 시간이 깜깜하고. 그래서 저는 뒷좌석에 타고 큰 누나랑 작은 누나랑 앞좌석에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근데 작은 누나가 갑자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갑자기 저기에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귀신이 부른다라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원래 가던 길도 아니고 네네 가던 길도 아니고 제 작은 누나가 절로 가면 길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우측으로 꺾는 거예요. 근데 도로가 가면 갈수록 비포장 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나가 잘하니까 뭐 알아서 잘 가겠지 하고 저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산길로 좀 안내를 하더라고요. 비포장 도로에서 산길로 좀 안내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할머니랑 할아버지 두 분이 정말 곱게 앉아 계셨어요. 정자세로 곱게 앉아 계셔가지고 저랑 누나는 뭐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어르신들이 밤잠이 없으셔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길을 점점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는 저 앞에서 버스 한 대가 엄청 큰 게 내려오더라고요. 그 버스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크롬 색깔의 은색 버스였어요. 검은색으로 썬팅이 돼 있고 하이빔을 켜놓고 들어오는지라 그 안에 사람이 타 있는지 안 타 있는지도 모르겠고 옆에 지나가는 걸 봤는데 검은색 썬팅으로 돼 있고 정말 은색으로만 돼 있는 버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이 버스를 기다리셨나 보구나. 그럼 여기로 가면 길이 나오겠다 했죠. 올라가면서도 계속 직진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빠져나가는 길도 없고 그래서 여기를 타면은 바로 고개 넘어가지고 집이 나오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길이 폭이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점점 좁아지더니 참고로 저희 누나 차가 그때 당시 경차였습니다. 모닝이었는데 길이 점점 좁아가지고 나중에 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누나랑 처음에는 뭐야 길 안 나오잖아 이렇게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돌려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돌아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갑자기 큰 누나가 근데 그 버스는 어디서 나온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길이 막혔다라는 당황스러움에 그 버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면서 길이 다 일방형이었고 옆으로 새 나가는 길도 없었어요. 그리고 점점 좁아지다가 길이 사라졌다라는 게 과연 저 버스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다가 작은 누나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저거 영버스 아닐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버스? 그러니까 왜 영버스? 죽은 사람 태우러 간다는 영버스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승버스. 저승버스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왜냐면 작은 누나는 거긴 번호판도 못 받고 사실상 제주도에서 누나가 그때 2년 정도 있었지만은 2년 살면서 저런 버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심이 가장 큰 거는 그 시간에 버스 정류장인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소곳이 앉아 계셨던 게 굉장히 의심쩍어서 아직까지도 누나랑 이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미스테리라고 그게 과연 뭐였을까라고 의문점만 남기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 이게 무서운 이야기나 어떤 목격담을 봤을 때 저승 열차든 저승 버스든 이런 걸 좀 많이 목격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너무,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을까라고 의심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 버스 형체를 저보고 그림을 그리려보라면 정말 똑똑히 그려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는 영버스가 맞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큰 누나는 그런 걸 못 봐요. 근데 작은 누나랑 저랑은 둘 다 여지껏 귀신을 안 믿지만 제가 볼 때 부정하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요즘에 돌비님 사연을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귀신을 안 믿는다기보다는 무서워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누나랑 저는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은 하면서 둘이서 항상 쓰는 생각은 근데 분명히 그 길은 끝이었어가 항상 마지막으로 말이 끝나요. 이야,
섬뜩하네. 저도 이제 운전하고 밤늦게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옆에 버스가 섰는데 버스가 되게 퇴근 버스겠죠? 안에 불이 전부 꺼져 있고 사람이 없는 버스들이 있어요. 근데 괜히 한 번씩 쳐다보게 돼. 창문에서 누가 맞아요. 보고 있을까봐.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다 누가 보고 있으면 얼마나 나 그거 귀신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전 버스 기사님들이 그거를 운행하고 있으면 안 무서우신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을 끄고 운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담이 대단하시구나. 버스 기사님들도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나 하는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약간 특정 장소를 딱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 오토바이를 즐겨 탈 때 이야기예요. 예. 그때 이게 세나라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헬멧에다가 마이크 무전 교신을 할 수 있는 네. 일종의 장치예요. 네. 이제 친구랑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저 멀리 날아간 다음에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정확히 제가 처음에 비포장도로에서 좀 빠지는 길이 있어 길을 잘못 들었어요. 내비를 잘못 예. 봐가지고. 근데 농가인데 비닐하우스가 엄청 많았는데 지나가면서 정확히 제가 처음에 엄청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먼저 질렀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다가 뒤에서 친구가 따라오고 있고 비닐하우스 앞에서 정말 서 있는 하얀색 물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요? 이러면서 제가 핸들을 급하게 틀어가지고 사고를 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왜 그래 하니까 세나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 못 봤어? 하니까 뭘 봐? 아니야 내가 평소에 그런 거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정확히 위치를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시흥에 있는 생태공원 터널입니다. 생태공원 터널이 있는데 거기가 부천에서 시흥 쪽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인공터널이에요. 위에는 이제 가끔씩 멧돼지도 가끔 보일 때 있고 고라니도 보일 때 있고 그런 터널인데 거기를 넘어서 오는 길이었어요. 거기 진입하기 전에 먼저 비닐하우스에서 하얀색 물체를 본 걸 봤었고 친구가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너는 못 봤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못 봤다고 하니까 그냥 넘겼습니다. 제가 너무 장거리 운전을 해서 피곤한가 보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는 갑자기 가다가 친구가 제 뒤에서 왔거든요. 이제 생태계 터널을 진입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옆에 봐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봤어요. 근데 아직도 못 믿겠는데 저랑 친구랑 둘 다 봤거든요. 친구랑 이게 아직도 회자가 되는 얘기예요. 생태계 반대편 터널이죠. 역주행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시속 그래도 80 정도는 밟고 있었어요. 차가 없으니까. 자전거가 목 없는 남자의 자전거가 엄청 빨리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보다 빠르니까 둘 다 헛것을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터널을 엄청 땡겨서 유턴을 해가지고 기다렸어요.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게 너 봤지? 뭐 없었지? 옷 체크셔츠 입은 거 맞지? 자전거 맞지? 이거 둘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지금도 생각하면 아직도 살이 떨리는데 너무 생생하게 봐가지고 그거는 정말 무서웠어요. 뭐 호기심에라도 가끔씩 그때 시간이 거의 한 새벽 1시쯤 조금 안 돼서였거든요. 근데 옆에서 저희보다 더 빠른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는데 목이 없는 게 너무 화나니까 둘이서 그 얘기를 안 해요, 잘. 근데 같이 보셨다. 이 친구도 저한테 제가 무서운 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무서운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은 두 가지 정도가 딱 명확하게 있어요.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친구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의경이나 정경이 사라졌죠. 그 친구는 의경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곤지암 정신병원이 사유지라는 거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흉가 체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진상들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사유지다 보니까 의경들이 거기 근무 배치가 다 된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무섭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무서운데 이 친구도 딱히 겁은 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선임이랑 상계조로 근무를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막사가 하나 있고 6명이서 타임별로 3계조로 계속 그렇게 로테이션을 돌고 다음날 오침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근무 시간이 세 번째 타임이죠. 첫 번째 타임 근무 쓰고 두 번째 교대하고 세 번째 타임 근무 들어가고 네 번째 타임으로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한창 여름이어가지고 여름 근무 같은 경우는 원래 2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단축을 하는데 1시간 반 근무를 쓰다 보니까 시간이 그때 당시 아마 3시 반인가 4시쯤 됐을 거예요. 뭐 이 시간에 아무도 올 사람도 없고 근데 특이하게 정말 딱 그 2시에서 4시 사이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대요. 이 흉가 체험 한다고 유튜버들도 엄청 많이 왔고 근데 그날은 한 커플이 들어왔대요.
한 커플이 들어와가지고 웬만하면은 모르는 척하고 들어가려고 한대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몰래 들어가려고 하죠. 음. 근데 그 커플이 4시에 와가지고 당당하게 자기가 여자친구 때문에 잠깐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너무 당당하게 예. 아니 들어가시면 어떡하냐 안 된다 여기 사유지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임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민간인 이렇게 2명 들어온다는데 그러니까 선임이 또 대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수경이죠. 돌베스님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떡하냐 하는데 여자애가 갑자기 엄청 울기 시작하더래요. 네. 커플 중에. 그래서 여자친구가 저기에 정말 소중한 무언가를 두고 와서 그러면은 자기는 여기 있을 테니까 여자친구만 들여다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사유지 들어오는 건 둘째 치고 어떤 미친놈이 여자친구를 혼자 들여다보내달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무서운 곳인데 거기가. 근데 친구가 안 된다니까요 하더니 어쩔 수 없죠 하더니 돌아가더래요. 근데 멀어지면서 실루엣을 보는데 둘 다 맨발이라는 거예요. 둘 다 신이나 이런 걸 신지 않고 맨발로 가더니 정말 시야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수겸한테 연락을 했죠. 무서우니까. 돌비수경이 근데 또 다시 무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아니 왜 연락 안 받으십니까? 했더니 연락이 왔어야지 받지. 그러니까 아니 아까 커플 2명이 왔었는데 자기 뭐 여기 중요한 거 있다고 들어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씨 하고서 근무 끝나고 나서 수경님한테 상세하게 얘기를 했대요. 예. 다들 그런 경험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다 처음이었는데 소문으로는 여기서 입주민들이나 아니면 동네 주민분들이 엄청 신고 전화가 많이 들어왔대요. 그치. 신고 전화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커플들에 대한 신고가 한 2-3건은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예. 인상착의를 물어봤을 때 둘 다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소소문해봤는데 뭐 발견되는 게 없죠. 어떤 얘기도 없었고 그러고 나서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와, 아니 잠깐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산이에요. 네 맞아요 산이에요. 그리고 길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거기가. 저는 사실 무서워서 거기 근처를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지금이야 뭐 추억의 장소죠. 왜냐면 사라졌으니까. 네 그치만 거기를 맨발로 갔다는 것 자체도 일반적이지도 않고 무조건 귀신 느낌이지 이건. 친구가 얘기하면 자기는 아직도 이거를 그냥 귀신이라고 믿는 게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사람이면 더 무서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 친구분 이야기 짧지만 무섭네. 그러면 이거까지만 하고 딱 이것도 굉장히 짧은데 일단은 그 친구가 근무했었던 지역은 수원입니다. 수원에 있는 경찰청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때 신막사가 들어올 때여가지고 신막사보다 신축 건물이죠. 그 친구들한테는 신축 건물이 들어오면서 폐건물 사용하지 않고 창고 개념으로만 사용하는. 근데 관리를 원래 거기 빨리 허물고 다른 걸 올렸어야 됐는데 허무는 게 조금 늦어져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방치가 계속 돼 있었대요. 천장은 구멍 뚫려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비 오는 날은 다 물 차 있고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배수관 공사도 안 해가지고 물 새가지고 지하는 물이 잠겨있고 1층은 다 습해 있고 그렇게 아예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는 형태래요. 대문이랑 문은 다 이제 혹시라도 위험의 방지를 위해 가지고 쇠사슬로 다 잠겨져 있고 그러다가 그 친구가 말년쯤 돼가지고 당직 근무를 쓰고 있었대요. 당직 근무를 쓰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때도 새벽 2-3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 한 대 피워야겠다 해가지고 나와서 담배를 피는데 달빛이 엄청 밝았었대요. 그때 당시에. 왜 달빛에 비치면 사람 실루엣이라든가 어떤 형체의 능선이라고 하죠. 그런 능선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3층에서 후레쉬로 누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야 지금 누가 저기 사람 들어가 있어? 이러면서 그 후레쉬로 3층에 비쳤는데 그 후레쉬 비친 곳이 쓱 사라지는 거죠. 또 내가 피곤해가지고 헛것봤나 보다 하고 있는데 정확히 3층에서 후레쉬 끄고 담배 피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해가지고 다시 뒤 돌아가가지고 그 3층에 있는 창문을 보니까 정확히 사람이 거기 서 있더래요. 사람 형체가 그대로 서 있더래요. 뭐야 저거 뭐야 하고서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게 자기는 저게 그냥 기물들이 서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처럼 보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다음날 아침 조회하고서 그쪽을 다시 봤는데 그 자기가 본 곳에는 기물이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과연 그 수원경찰청의 3층에 있던 사람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네. 그 친구가 이야기해 준 거는 딱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네, 여러 가지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KH님이 이야기가 긴 편은 아니에요, 항상. 근데 짧은데 이렇게 소름을 줄 수 있는 거는 KH님께서 말씀을 그만큼 잘하신 거예요. 표현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짧아서 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소름을 줄 수 있다, 없다도 나뉘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